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선물거래 왕초보 입문자분들을 위한 거래 실습 영상입니다. 거래소는 세계 5대 선물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겟 거래소를 가지고 알려드릴 거고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선물거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레버리지나 롱숏 거래의 뜻 같은 것도 알려드렸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대략적인 순서를 알려드릴 건데 선물 거래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는 불가능하고 해외 거래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출금하는 법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해외 거래소에서 입금받은 코인을 가지고 선물 거래를 준비해서 선물 거래 화면을 통해서 메뉴 설명을 드리고 매수 매도 주문을 넣는 법, 마지막으로 거래 종료 후에 다시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되받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거래소 가입을 해야겠죠. 주의하실 점이 혼자서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서 거래소 사이트 들어가시거나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먼저 받아서 가입부터 이렇게 해버리시면 거래 수수료 할인을 못 받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레버리지를 곱한 만큼 수수료도 곱해지기 때문에 할인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제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면 거래 수수료 할인 받고 가입 가능한 링크 목록이 있습니다. 더보기 있죠?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여기도 더보기 한번 더 누르시면 여기 비트겟 가입 링크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입 링크를 클릭을 해줄게요. 링크를 누르시면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 적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 거래소 가입은 가능하면 이메일로 해주시고 지메일, 구글 메일로 해주시면 좋고요. 밑에는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여기는 이제 제 추천 코드 그리고 여기다가 체크 하셔가지고 쭉 내리고 클릭 그리고 체크 하셔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어카운트 누르시면은 계정이 생성되는데 아이디로 등록한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인증문자, 인증번호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퍼즐이 2개 정도 뜰 건데 인증을 하시면 이제 인증번호가 날아와요. 그럼 그걸로 넣으시면은 가입이 완료되거든요. 일단 가입이 완료되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이트나 어플 같은 데 들어가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모바일로 할 거니까 어플 맞는 곳에 가셔서 비트겟 치시면 여기 나오죠. 전 설치가 됐는데 업데이트 할게요. 설치나 업데이트 눌러주시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좀 자주 되기 때문에 UI나 버튼 같은 게 조금씩 위치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큰 틀은 같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시면 열기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get start를 눌러줘요. 아까 가입한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를 적으라고 하는데 저는 이메일로 가입했으니까 이메일 적어주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밑에 비밀번호도 입력하라고 하니까 쳐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인증을 어플을 깔아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구글 인증기를 입력하라고 뜨는데 보통은 이제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한 번 더 인증문자 날아가는 식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글 인증기에 등록을 해두시면은 로그인이나 코인 입출금 같은 거 할 때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플에 들어오시면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별별로 뜨고 여기 눈이 감겨 있는 걸로 뜰 건데 그리고 여기도 처음에는 BTC로 돼 있을 수 있어요. BTC로 돼 있으면은 이거를 일단 눈 감은 걸 클릭해 주시면은 현재 이제 잔액이 얼마 남은지 뜨고요. BTC는 보기 어려우니까 BTC를 USDT로 바꿔주세요. USDT는 US 달러 테더라고 해서 달러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대략 현재 남아있는 잔액들이 뜨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두시고 국내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 쓸 코인을 이제 입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해외 거래소는 우리나라 은행이랑 바로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를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업비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빗썸도 비슷하긴 합니다. 어쨌든 입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에셋이라고 보이시죠? 에셋이 자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셋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디파짓, 입금 있습니다. 입금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다가 USDT 테더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플로 받는 법은 예전에 영상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USDT 테더로 바로 업비트에서 받아볼 거예요. 업비트가 예전에는 테더가 입출금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코인을 사서 팔고 안 하고 바로 테더로 받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USDT 눌러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네트워크라는 걸 골라야 되거든요. 비트겟에서 USDT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랑 업비트에서 USDT를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같아야지 전송이 돼요. 만약에 네트워크가 다르면은 주소도 달라지고 전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쓸 거냐면 TRC20 이 트론 네트워크를 써볼 겁니다. 트론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트론 네트워크를 쓰는 USDT의 주소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주소를 카피를 하셔서 업비트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두시고 그 다음에 업비트로 가서 비트겟으로의 송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어플을 마찬가지로 설치해서 로그인 해주세요. 업비트 어플 설치하는 거는 별도로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업비트 치시면 되니까. 그래서 업비트 들어오시면은 테더라고 있죠. 테더가 USDT거든요. 이거를 매수해서 한 10만원치만 대략적으로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시장가로 빠르게 10만원 확인 매수 해서 이전 돌아가기 버튼 눌러서 앞화면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하단에 입출금 메뉴 눌러주시면 이제 밑에 테더 아까 산 게 보이죠? 이거를 테더를 클릭해 주시고 우린 출금할 거니까 출금을 눌러주세요. 100만원 미만 입출금의 경우 확인된 주소에 한해서 출금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개인 지갑 같은 거 함부로 안 된다는 건데 우리는 거래소로 출금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네트워크는 아까 제가 트론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밑에 보시면 트론 있어요. 트론에 체크하시고 그래서 확인 그리고 출금 수량은 최대 해서 확인을 눌러줄게요. 네트워크 트론 맞는지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확인. 그러면 이제 입금처에다가 대형 거래소들이 뜨는데 여기 보면 비트겟 보이죠? 비트겟은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비트겟 눌러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다가 아까 다시 비트겟 어플로 돌아가서 이 카피 버튼을 눌러서 주소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무조건 직접 치지 마시고 물론 직접 칠 정도로 짧은 것도 아니지만 꼭 옥사 붙여넣기를 해서 틀리지 않게 넣은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이거는 보이스피싱 관련 멘트인데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는 이제 네이버나 뭐 카톡이나 각자 인증서가 날라오는데 그거 각자 휴대폰을 하시면 되는데 전 네이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편집할 거예요. 그러면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다 뜹니다. 코인이 송금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트론이나 뭐 일반적인 리플 같은 걸로 사서 보내면은 좀 더 빠르긴 한데 그러면 또 선물 거래할 때 리플이나 트론 같은 거를 팔고 또 그거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바로 테더로 보낼 때는 테더는 조금 더 전송 속도가 조금 걸리긴 합니다. 몇 분 차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 송금되는 시간은 편집하고 완료가 되면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업비트에서 송금이 완료됐다고 알람이 왔거든요. 다시 비트겟에 와서 다른 탭에 들어갔다가 오면은 이렇게 최신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USDT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선물 거래를 할 건데 먼저 에셋에 확인을 해볼게요. 에셋에 가보시면 지금 USDT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럼 이걸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해볼 건데 어디서 하냐면은 하단에 보면 트레이드가 아니라 퓨처스로 갑니다. 퓨처스가 선물 거래라는 뜻이거든요. 퓨처스로 가시면 X 제 상단에 퓨처스 탭이라고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BTC USDT가 코인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US 테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선물 거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코인을 바꿀 거면 코인 이름 부분 눌러서 딴 걸로 바꾸셔도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위아래 변동성이 알트코인보다 적기 때문에 먼저 연습할 때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해보시고 익숙해지시면 다른 코인으로 바꿔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는 이제 오늘의 일봉 변화율이 보이고 오른쪽에 호가창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다른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에 차트를 보고 싶으면 여기 봉 그림을 클릭해 주시면 차트가 뜹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현재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달러로 뜨기 때문에 업비트나 빗썸 같은 한국 거래소는 원화 KRW로 뜨는데 해외 거래소는 무조건 달러로 표기된다. 그래서 현재 11만 300불 정확히는 USDT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환율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선물거래 화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여기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눌러서 이게 마진 모드라는 건데 일단 아이솔레이티드로 바꿔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크로스는 교차,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드릴 거기 때문에 먼저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로 설정해 두시고 옆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롱숏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물 거래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이 레버리지 때문에 하는 거죠. 일단은 레버리지는 코인별로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비트겟은 150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데 거래소마다 100배만 되는 데도 있고 125배, 뭐 200배 다양하게 한계 수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비트겟은 비트코인은 150배까지 쓸 수 있고 알트코인은 또 코인에 따라 최대 레버리지가 다르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10배 레버리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불필요한 정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초보자용은 필요한 정보들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모르셔도 되는 거니까. 하단에 오픈 있고 클로즈가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오픈은 매수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클로즈는 매도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 버튼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미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정가를 말하는데, 지정가는 말 그대로 내가 지정하는 가격에 사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하단 프라이스 부분에 직접 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오른쪽 호가창에서 클릭을 하시면 그 클릭한 숫자에 따라 가격이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빠른 거래를 위해서 저는 시장가로 할 거라서 눌러서 리미트 대신에 마켓 시장가로 바꿔서 시장가 거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가는 말 그대로 시장가이기 때문에 가격란이 안 뜨죠. 수량 같은 거는 항상 보기 쉽게 USDT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트 밸류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트로 해두시고, 그 다음 매수할 수량을 여기 코스트에 입력을 하시거나 혹은 여기 드래그 바를 가지고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전 드래그 바를 주로 쓰기 때문에 10%만 일단은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 가능한 available 가용 금액이 0이라고 떠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우리가 분명히 업비트에서 전송을 했잖아요. 근데 왜 0이라고 뜨냐면은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반 현물 거래소와 선물 거래소를 지갑을 따로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비트에서 전송한 거는 현물 거래 지갑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할 거면 선물 거래 지갑으로 또 옮겨야 되거든요. 에셋 메뉴 가서 하셔도 되는데 이미 지금 선물 거래 화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전송을 하시려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 스팟이 현물이란 뜻이고, 이 USDT 마진 선물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반대로 할 거면은 여기 중간에 화살표 누르면 바뀌고, 일단 우리는 현물에서 선물로 보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코인은 종류는 USDT 맞고, 그 다음에 수량은 all. 근데 이게 그래서 눌러서 USDT 수량이 최신화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걸 눌러 주셔야 밑에 여기 available이 바뀌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안 바뀌기 때문에 한번 눌러서 USDT 선택해 주신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거나 아니면 all 눌러가지고 confirm을 누르시면 다시 돌아가면 이제는 가용 금액이 73 여기 뜰 겁니다. 그럼 이거에서 저는 10%만 일단 매수를 해볼 건데, 그 아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오픈 롱, 오픈 숏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여기는 매수 매도 창을 선택하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롱을 매수를 할 건지 숏을 매수를 할 건지를 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선물 거래의 가장 큰 특징이 아까 위에 말한 레버리지 그리고 롱, 숏 이 두 개가 메인인데, 현재 10% 정도, 대략 10% 정도 했을 때 주문까지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사지냐면은 지금 밑에 작은 숫자로 8 이라고 뜨죠. 그래서 8 USDT 정도 치가 사진다고 여기 미리 예상 수치가 뜹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롱이 사지는 거고, 밑에 걸 누르면 숏이 사지는데, 일단은 롱부터 먼저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롱이라는 거는 내가 현재 여기 가격에서 샀을 때 일반적인 현물이나 주식하고 똑같아요. 내가 샀을 때 가격이 오르면 내가 수익을 보는 거고, 내려가면 손실을 보는 게 롱이고, 반대로 숏은 내가 지금 산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내가 수익을 보는 거고, 가격이 상승하면은 내가 손실을 보는 겁니다. 일단 롱을 눌러 볼게요. 그럼 띵 하면서 이 포지션이 잡힐 건데, 만약에 지정가로 했을 경우는 도달 가격이 안 되면 주문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포지션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여기 오더스를 눌러 보시면은 그 주문 내역들이 뜨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른쪽에 클로즈 all을 눌러서 취소를 해주시고 다시 넣거나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전 시장가로 들어간 거고, 이 화면 밑으로 드래그 해보시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의 메인이 되는 포지션 화면이 뜹니다. 이 포지션, 계약이 잡혔다, 포지션이 잡혔다, 뭐 포지션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현재 주문이 들어간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코인 이름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롱으로 들어갔고 10배 레버리지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이솔레이티드로 들어갔다까지 다 뜹니다. 만약에 숏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여기가 빨간색으로 뜨고요. 그리고 그 밑에 unrealized P&L이라고 있는데, unrealized는 realize가 실현이니까 unrealized 미실현된 P&L, P&L이 손익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실현 손익, 아직 거래를 안 끝낸 상태에서 현재 실시간 내 손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초록색으로 뜨고 마이너스일 때는 빨간색으로 뜹니다. 현재는 0.07, 뭐 0.05 이렇게 수익 중이다 그런 말이고, 그 오른쪽에 ROE라고 있는데 이게 현재 수익률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ROE라는 게 보시면 여기 마진 있죠. 마진이 아까 내가 총 73불 정도의 대략적인 10%가 들어가서 $8가 들어갔잖아요. 이 $8 들어간 게 내 현재 포지션의 마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 수익이라고 했을 때 이 8달러의 레버리지를 10배 곱한 80달러에 대한 1%가 아니라 내 투입된 마진에 대한 1%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쓸 때 착각하시는 게 ROE가 만약에 100%라고 떴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마진 8달러에 레버리지 10배를 썼으니까 80달러에 대한 100% 수익이 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80달러를 벌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현재 마진에 ROE 퍼센테이지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마진인 8달러의 100%인 8달러를 수익을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포지션 같은 것도 항상 보기 편하게 USDT로 바꿔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지션이 현재 8달러에 곱하기 10배가 된 80달러 정도가 진입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나의 진입 가격을 말하는 거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Estimated Liquidation Price, 줄여서 ESTRIQ라고 뜨는데, Estimated는 추정이란 뜻이고 Liquidation은 청산이란 뜻이니까 프라이스 가격 하면은 예상 청산 가격, 그러니까 이 가격에 도달하면 내 마진이 강제 청산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강제 청산된다는 거는 돈이 0원이 돼서 날아간다는 거니까, 현재 지금 가격이 10만 1,500달러인데 9만 1,850달러에 도달하면은 대략적인 예상 청산 가격이니까 그 위에서도 청산당할 수 있는데, 대략적인 청산 가격이 이 정도에 가면은 청산당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청산 가격은 레버리지에 따라 또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이 TPSL, TP는 Take Profit, 익절을 말하는 거고, SL은 Stop Loss, 손절을 말하는 건데, 이 TPSL을 자동으로 걸어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예약 매도를 해둬야 나중에 내가 이 차트를 24시간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미리 이걸 손절 나가게 해둬야 청산 당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 이 선물 거래라는 건요, 레버리지를 우리가 쓰기 때문에 돈이 0원만 아니면 계속 부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0원이 돼버리면 게임 끝이란 거죠. 그래서 청산 당하기 전에 손절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히는 테이크 프로핏보다는 스탑 로스가 중요한 거죠. 테이크 프로핏은 내가 만약 이익 보고 있을 때 자동으로 매도 나가게 하는 거니까 굳이 설정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내가 200% 수익 날 때 자동으로 익절 나가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8%의 2배인 16불 예상 수익이 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스탑로스 같은 거는 내가 70% 손실일 때 손절을 하겠다, 그러면은 예상 손실가가 마이너스 5.6달러가 손실 나는 거를 대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두면은 그 해당 가격에 보시면 12만 1,900불에 익절이 나가고 94,400불에 손절이 나가게끔 그렇게 미리 설정을 해두실 수 있는 거죠. 그럼 편하게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급격한 변화에는 작동을 안 할 수 있긴 하지만 평소에는 작동을 잘 하기 때문에 24시간 차트를 안 보더라도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메뉴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롱은 거래를 중단하고 숏을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래 종료하는 방법은 아까 위에서 이제 클로즈 메뉴를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그건 불편하니까 사실 거의 안 쓰고요. 주로 뭘 쓰냐면은 여기는 클로즈 버튼을 사용해서 종료를 합니다. 여기 클로즈 all을 눌러도 되는데 포지션이 여러 개 잡혔을 때 한 번에 없애는 거고, 보통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 클로즈 버튼을 가지고 종료를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가, 지정가를 정해둘 수 있는데, 빠르게 종료하려면 그냥 마켓 프라이스 된 상태로 최대치로 설정이 드래그가 돼 있으니까 그냥 컨펌만 눌러주시면 바로 거래가 종료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숏을 들어가 볼 건데, 마찬가지로 10% 설정을 해서 시장가 상태로 오픈 숏을 눌러 볼게요. 숏은 뭐가 다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빨간색 글씨로 뜨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청산 가격이 아까는 9만 얼마인데 지금 11만 얼마죠. 현재 가격보다 더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략 11만 이 정도까지 가면은 손절이 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익이 나는 게 숏입니다. TPSL의 경우에도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200% 수익이다, 그리고 밑에 내려서 얘가 70% 손실이다 했을 경우에 8만 1000달러까지 쭉 내려갔을 때 200% 수익이 나는 거고요. 반대로 10만 8,500까지 올라가면은 70% 손실이 나는 가격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숏도 일단 종료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뭘 볼 거냐, 아까 말씀을 못 드린 이제 아이솔레이티드와 교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했던 건 아이솔레이티드예요. 그럼 교차를 가지고 포지션 화면을 보면은 아이솔레이티드까지 같이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10%를 해서 이번에는 롱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다르냐면은 교차로 들어갔을 때 강제 청산가가 9,900달러. 이거 말도 안 되게 낮게 돼 있죠. 이거 왜 그렇냐면은 강제 청산을 당했을 경우 격리 아이솔레이티드의 경우에는 여기는 마진 이 8달러만 사라져요. 그럼 여기 8달러 외에 아직 주문이 안 들어간 나머지 65달러. 현물 지갑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가 지금 선물 지갑이잖아요. 선물 지갑 안에 있는 이 65달러, 남 65달러는 격리일 경우는 청산당해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마진이 청산당할 때 나머지 선물 지갑에 있는 돈은 터치를 안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격리돼 있다고 해서 격리인 거고요. 교차의 경우는 현재 투입된 마진과 남아있는 가용 금액이 연동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 있는 남아있는 65달러가 들어가 있는 마진의 청산가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10%밖에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청산가가 엄청 낮은 건데, 그럼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만약에 이 가격까지 와서 청산이 당할 경우에는 이 마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선물 지갑에 있는 돈까지 전부 다 청산이 당해버린다. 그래서 교차는 안전할 것 같지만 잃을 때는 한 번에 다 크게 잃는다. 그게 제일 초보자들이 건드리면 안 되는 단점인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레버리지 10배밖에 안 썼기 때문에 정상가 낮게 나오는 거지, 비트코인이라서 낮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알트코인일 경우에 혹은 레버리지를 높게 썼을 경우에는 교차를 써도 청산 가격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을 할 경우 한 번에 같이 싹 청산당해버려요. 그래서 이 교차는 언제 쓰냐, 내가 들어간 타점이 정말 좋아서 내가 추매를 할 필요가 절대 없다, 절대라는 건 없지만 정말 난 추매 안 할 거다 라고 할 경우에는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9,900달러까지 온다는 거는 그냥 코인판 끝났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실 문제는 내가 지금 10%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이 크지 않다는 거,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수익이 그다지 크지가 않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 그 다음이 뭐냐, 내가 산 가격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 나는 그러면 타점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10만 1,200에 샀잖아요. 근데 계속 떨어져서 9만 5천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이게 다시 10만 1,200 이상으로 올라와야 그때부터 내가 수익이 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가 추매를 하고 싶어. 10%를 더 추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정상가가 52,700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왜냐? 이 남아있는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담보력이 떨어져서 정상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내가 계속 추매했는데도 계속 낮아져. 그래서 또 내가 타점을 다시 잡고 싶어. 그래서 또 추매를 하고 싶어. 이번엔 그냥 남은 거 다 사고 싶어. 다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격리 때랑 똑같은 정상가격이 뜹니다. 왜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교차가 위험한 게 뭐냐면은, 격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물 거래나 주식이나 이런 거는 추매를 하면 할수록 내 평단가가 낮아지면서 안전해지잖아요. 근데 교차는 추매를 하면 할수록 평단가는 낮아지는데 문제는 청산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격리와 교차는 정반대인 거죠. 격리는 청산가는 처음에 높게 시작하지만 내가 추매를 하면 할수록 평단가와 청산가가 낮아지는 거고, 교차는 처음엔 안전하지만 내가 추매를 하면 할수록 청산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해진다. 그래서 내가 초보다 이 경우는 타점이 신급이 아니다 할 경우는 무조건 일단 격리로 시작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종료를 할게요. 10배 레버리지가 아니라 높은 레버리지를 쓸 경우는 정상가격이 더 변동이 심하니까 유의를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비트코인으로만 연습을 하시고 격리로 레버리지를 10배 이상 쓰지 마시고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익숙해지시면은 레버리지를 높이든지 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바꿔보시든지 그거는 이제 자율인데, 처음 연습은 일단 조금은 비트코인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거래가 끝나면 다시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다시 이제 업비트로 보내고 싶다. 그런 경우는 플러스 다시 눌러서 선물 지갑에 있는 걸 현물 지갑 보내야겠죠. 아니면은 정석적으로 이번에는 여기 에셋에 있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에셋을 눌러보시고 어디 들어가냐, 트랜스퍼를 누르세요. 트랜스퍼가 내부 전송이거든요. 전송을 누르시면은 아까는 현물에 선물이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가운데 버튼 눌러서 선물 지갑에 있는 거를 현물 지갑으로 보내는 거니까 여기서 all,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인식돼서 뜨는데, 그러면 이제 all만 누르시면은 전액이 뜹니다. 그래서 컨펌 누르시면 확인 어떻게 하냐면 위에 이제 스팟을 눌러보면 스팟 지갑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스팟이 현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아까는 이제 퓨처스에 있었고, 그래서 현물 지갑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이 테더를 업비트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출금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받을 때는 디파짓이었는데 이번에는 위드드로우를 눌러주셔야 돼요. 위드드로우를 눌러주시고, 온체인이 외부 거래소끼리 전송이기 때문에 온체인 눌러주시고 USDT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업비트에
테더 주소를 넣으시면 돼요. 네트워크 먼저 선택해야 하는 네트워크는 마찬가지로 트론 미리 선택을 해두시고요. TRC20 트론 있죠. 마찬가지로 선택해 주시고 수량은 all, 그 다음에 주소는 업비트로 가볼게요. 업비트에서 입출금 하단에 누르시고 이번엔 테더 클릭해 주시고 이번엔 입금을 누를 거예요. 위안평가 통과된 곳으로부터만 입금 받을 수 있다. 비트겟은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 입금 네트워크는 트론 확인. 그럼 트론 입금 주소가 떠요. 그럼 이거를 여기 복사 버튼 눌러서 여기 비트겟에 붙여넣기 해서 위드드로우 눌러주시면 출금이 완료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다리면 업비트로 들어왔다고 뜨고, 그거를 이제 다시 테더를 팔아서 테더 똑같이 매도 들어가서 시장가 해서 테더를 100% 해서 팔아가지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국내 거래소로 돈이 들어오고 원화로 바뀌는 것까지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비트겟 가입하는 거, 그리고 업비트에서 테더 송금해서 선물 거래하는 거, 그리고 다시 대출금하는 것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TPSL에서 SL, 스탑로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손절을 미리 해서 청산을 당하지 않게, 영원이 되지 않게 해서 조금이라도 건져야 내가 이걸 또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처음엔 안전하게 거래하시다가 알트나 고레버리지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그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